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홋카이도에서 15명, 도쿄에서 14명의 감염 발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총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61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7,32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9명, 홋카이도에서 2명 등 총 14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3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85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남녀 총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중 9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5명이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내 1일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것은 3일 만입니다. 갑자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해 관계자에 따르면 한 주 중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보건소로부터 보고 타이밍이 우연히 겹친 부분도 있어 15일 연속 30명 이하로 감소 경향인 것은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신규 사망자는 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52명, 사망자는 28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제 기준이 되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경우 25일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일주일간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날도 많아 기준이 되는 0.5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는 25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0.7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으며 사이타마와 치바는 각각 0.15명과 0.1명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를 합하면 0.36명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홋카이도의 경우 25일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한 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0.76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담당상은 0.5人っていうのは一つの目安でありまして、対処方針にもしっかりと書いてありますが、1人程度以下の場合に感染経路不明の割合とか、それからそれとも関連するんですけども、クラスターであるとか院内感染とか、こういった状況について分析をしてですね、全体として判断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0.5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므로 남은 긴급사태 선언 지역 5곳도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24일 오후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들과 함께 긴급사태 선언이 이어지는 지역의 새로운 감염자 수의 동향과 의료 제공 체제 등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내 지자체와 홋카이도 중 도쿄는 24일 14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감소 경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카나가와와 홋카이도도 감염 경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의료 제공 체제도 개선이 되어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7일부터 내려졌던 긴급사태 선언은 전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정부는 금일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견해를 듣고 중참 양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 뒤 아베 총리가 오후 6시부터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뒤 열리는 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니시무라 담당상은 5개 지자체의 선언이 해제된 경우에는 외출자제나 행사 또는 집단감염 발생 업종 등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감염을 예방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전제로 하며 외출자제 및 제한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활동 레벨을 올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의료체제 및 검사 등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하며 감염 방지 대책과 사회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긴급사태 선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쿄에서는 도심 인파의 감소율이 23일 60%에 그쳐 외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TT 도코모에 따르면 오후 3시 시점에 도쿄 인파는 감염이 확대되기 전인 1월 후반에서 2월 초에 비해 긴자에서 60.7%, 신주쿠역에서 68.3%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각각 5%포인트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역에서는 60% 감소에 그쳐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되고 첫 토요일이 된 칸사이에서는 감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토의 시조가와라마치 부근에서는 20.1%, 오사카의 남바에서 40.7%, 고베의 산노미야역에서 51.4%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긴급사태 해제에 대해 수도권과 홋카이도의 상업시설과 행락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를 앞두고 상품의 진열이나 청소 등 영업재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한편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적인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쿄의 백화점 마츠야 긴자는 약 1개월 반 휴업하였으나 25일부터 식품 매장의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업원들은 계산대 앞에 손님이 밀집하지 않도록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바닥에 붙이는 등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라벤더밭으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나카우라 노초의 관광농원의 사장은 어서 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불안을 토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전체적 감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양성률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검사자 중 얼마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양성률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산법이 없다고 하여 통일된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민간병원의 결과를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과 퇴원을 위해 수차례 실시하는 재검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별 기준이 다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쿄의 경우는 기존에는 민간병원 등에 의한 검사는 파악하지 않아서 양성률도 공표하지 않았으나 민간검사분도 포함하고 집계하도록 고친 후 이달 8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양성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카나가와와 효고는 현재도 민간분을 집계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며 치바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에 퇴원을 위한 재검사 데이터가 포함되고 있어 민간 부분을 집계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며 재검사를 제외하고 집계에 넣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집계 방식에 대해 정부 전문가 회의의 오미 시게루 단장은 분모인 검사를 받은 사람 수에 민간에서의 검사자 수는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 환자의 재검이 이중으로 산정되면 분모가 과대하게 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탓에 각 지자체별 통계 데이터를 받아 취합하는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정확한 양성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 초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도 안 잡혀있고 이런 데이터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가 해제하고 이런 걸 판단하다니. 아무리 지자체별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기준은 중앙에서 제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를 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입이 되는 진료 보수를 평상시에 3배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자를 받아들인 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4월에 보수를 배로 증가시킨 데 대해 더욱 대응을 강화하고 감염의 재확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에 대응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 중 1명당 최대 20만 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의 의사들은 감염 위험과 치료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제2파도 우려되는 가운데 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에 계속 태세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는 27일에 가기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제2차 보정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재무성, 여당과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 대상자 등 상세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20만 엔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는 10만 엔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전 기사에서 자숙을 강요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는 자숙경찰에 대한 기사 보내드렸었죠. 이에 이어 타지역 자동차 넘버 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 번호판은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판으로 타지역 차량이라고 판단하고 돌과 깡통을 던지는 등 자동차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역 차량이지만 다른 지역에 번호판을 달고 있다가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주를 알리는 카드가 판매되고 직접 만들어 부착하고 다니거나 심지어 관공서에서는 거주 확인서 발급량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도쿄가 긴급사태 선언 후에 단계적 완화 방침인 도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휴업 요청 등의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 5월 말 극장과 쇼핑몰, 관중 있는 스포츠 경기 등 더 많은 업종의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2단계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감염자의 감소로 휴업에 따른 경제활동의 영향에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감염자 수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이행을 판단할 예정이며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자 수 등의 수치가 좋으면 주말에라도 2단계에 들어가고 싶다.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